자, 안녕하세요. 유희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2차 방정식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게 다 기억나나요? 혹시?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알파,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되고,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 사항을 좀 잘 알고 있어야만, 자, 이 문제를 이제 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잠깐 이제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 보려고 하고요. 자,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것의 두 근을 갖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라 하죠. 그럼 집합 A가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인데 n값이 1, 2, 3이다. 여기를 잘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A의 집합이라고 하는 게 n에다가 1, n에다가 2,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 물론 요거 꼭 원소가 3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소가 만약에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 2개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요 값이 각각 얼마냐. 그때 그걸 다 구해가지고 그거 3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요거 3개를 갖다 요거 3개가 만약에 다 다른 숫자라면 요거 3개를 다 곱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자, 한번 써볼게요. 중학교 이제 3학년 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A 값은 자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A 값이 0이 돼서 곤란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의 두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합한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자, 두 근을 곱한 값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 자, 요 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여기가 알파, 베타다. 그럼 여기에서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그냥 A가 되죠. 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A분의 C니까 B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에는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요거를 두 개 더한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걸 갖다 곱한 값이 A분의 C니까 1분의 A가 되버리니까 그냥 A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A, B, 마이너스 B, A 요런 문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뭐예요? 알파, 베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없애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없애야 되는 게 알파, 베타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A, B를 없애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럼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분명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A예요. 그러면 A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으니까 얘를 줄고 뭐라고 쓰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 B가 얼마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B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를 풀어보게 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로 넘어오게 되면 알파, 베타만 요렇게 남고 플러스 1 남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식에서는 뭐예요? A, B라는 문자는 사라지고 알파, 베타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갖고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거 두 개 갖고 정리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잘 봐요. B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마이너스 B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앞에 거 그대로 쓸게요. 알파.
자, 베타를 연이어서 붙이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대신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요 형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지금 잘 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냥 알파 베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걸 갖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구하기는 둘 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기는 둘 다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내가 여기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쓰게 되면 여기 있는 부호를 다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연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알파 베타 대신 얘를 쓰자는 거죠. 자, 이쪽 위에다 정리합니다. 마이너스의 가로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대신 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값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얘 대신 얘를 갖다 바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세요. 가로에 앞에 마이너스니까 얘가 넘어가게 되면 얘는 3 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돼요? 3. 그럼 여러분 3에다가 얼마 곱해야 3 되겠어?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1이랍니다. 그러면 1에서 2를 갖다 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 두 개만을 가지고 어떤 걸 알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 2, 3 넣었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미 나왔어요. 그럼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그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을 갖다 이래주면 1제곱 마이너스 2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아,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알파에서 1제곱 플러스 베타에서 1제곱. 아시잖아요? 전체를 갖다가 2제곱 한다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자, 1을 갖다 2제곱 합니다. 그럼 1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가 얼마야? 1이에요. 쓸 필요 없죠. 곱하기니까. 3 곱하기 또 1이니까 그대로 3. 1에서 3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원소의 곱을 구하라. 그래서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이거 세 개를 다 곱하게 되면 얼마? 2라고 하는 정답을 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설명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이 분명히 이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는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알아낸 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빨리 알아낸 다음에 뭐예요? 필요 없는 문자를 갖다 없애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립 잘 하신 다음에 뭐예요? 예. 우리가 식의 변형이죠. 제곱, 세제곱 요거 관련된 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 답을 구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좀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예, 요즘 문제 유형이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립에 관해서 이제 앞전에서 얘기했는데 참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문제 푸는 데에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좀 당황을 합니다. 당황. 아, 선생님 문제를 좀 뭐 간단하게 썼습니다. 부차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접해요. 자, 지금 성분 AB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전체의 길이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접점이 이제 두 군데에서 만나요. 그럼 요 두 군데까지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놓자 이렇게 했어요. 전제 조건이. 자, 그렇게 되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두 원으로 하고 무슨 말입니까?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거라고 2차 항의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러니까 x의 제곱 몇 x 얼마는 0. 이 식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뭔가를 갖다 잘 끄집어내야 되는데, A에서 B까지의 길인데 원의 중심을 갖다 지나게 되니까 이거 전체가 지름이고 이거 전체가 지름이에요. 지름 더하기 지름이 2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얼마요? 1이 되겠죠? 1. 그렇지 않아요? 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럼 뭐만 알아내면 돼요? 자, 이게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갖다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잠깐 보죠. 자, 접선이 원하고 이렇게 살짝 닿았습니다. 한 점에서. 접점이죠. 그럼 접점에다가 원의 중심에다 선을 갖다 내려 그으면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하나 이렇게 지났다. 그럼 접점인데 원의 중심에서 내려 그으면 이게 직각이 되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접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으로 내려 긋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러면 이 성분을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할게요. 얘를 갖다 쭉 내려 긋습니다. 어디까지? 반지름이 작은 데까지 이렇게 내려 긋을게요. 이렇게. 상관없겠죠? 그럼 잘 봐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가 직각인데 내가 뭘 평행으로 내려 그었으니까 얘가 직사각형이 되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고 여기도 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요게 무슨 삼각형이냐 하는 얘기예요.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잘 봅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내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A가 되겠죠. 그럼 잘 봐요. 자, 요 반지름을 알파라고 놨으니까 접점에서 여기까지도 알파가 되겠죠. 자, 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베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 쭉 올라가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알고 싶어요. 왜 요 길이를 알까요?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럼 딱 떠오르는 등식 하나 있잖아요. 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거 쓰려고. 그러면 큰 데에서 작은 데는 어떻게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자, 잘 봅니다. 그럼 잘 봐요.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가 빗변이죠. 요 밑에 있는 게. 근데 빗변의 길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입니다. 길이가. 그러면 얘가 2이고 여기 밑변, 요것이 빗변이니까 얘가 밑변에서 밑변이 A가 되고 높이가 얼마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식이 하나 나오죠. 가장 긴 거를 제곱한 거는 짧은 거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어떨까? 동일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1제곱해가 1 되고요. A제곱 그대로 쓰고요. 얘를 정리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은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1이잖아. 그럼 1 제곱하면 1. 그러면 1 양쪽에 늘이 있으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럼 남는 것만 쓰게 되면 0 쓴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만 남겨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 다 이항하게 되면 4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a의 제곱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야?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니까 4분의 a 제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고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p라고 놓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을 q라고 놓게 되면 2차 방정식 x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px인가요? 마이너스 px인가요?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왜 마이너스가 되냐?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뭐예요? A는 얼마야? 지금 1이잖아. 그럼 B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P. 마마니가 풀 되니까 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야 P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기수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식이 두 군의 합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이 1이고 곱이 4분의 A제곱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X의 제곱이 되고요.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두 군의 곱이 4분의 A제곱. 이 값이 나옵니다. 요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요렇게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정 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좀 곤란하죠. 왜?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1이면 이 반지름이 뭐예요? 이 원을 더 크게 그리고 이 원을 더 작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A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A 값은 고정되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갖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답변이라는 거예요. 왜? 이 원의 크기가 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 값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한 게 뭐냐면 2차 방정식 부분인데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응용하는 부분, 뭐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복합적으로 물어봐서 이제 답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난해한 거 뭐예요? 이렇게 도형이 나오는 경우. 도형이 나오는 경우를 갖다 여러분이 식으로 잘 유도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복습. 자, 꼭 하시고요. 관련되는 문제 좀 많이 풀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